(48세) 여성입니다. 오른쪽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해요. 연골 재생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골 재생술이 콜라겐을 채우는 거랑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진료봐주신 선생님은 콜라겐을 채우는 거라고 하던데 인터넷에는 줄기세포로 나와 있더라고요. 연골이 얼마나 닳아 있는지는 관절경으로 봐야 하는지요. 연골 재생술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와우, 이게 되게 자세하게 굉장히 걱정이 되시겠네요. 사실 48세 정도의 연골 재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콜라겐이 연골이 닳았다. 이게 되게 흔치는 않은 일이고요. 연골 손상이 있다라는 건 저게 어느 정도나 있는지는 실제로 이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안의 모양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대개는 MRI나 이런 걸 보면 정도가 심한지 안 심한지 정도는 대충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콜라겐으로 하는 거랑 줄기세포 하는 거랑 뭐 두 가지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연골 재생술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게 뭐 미세천공술, 자기 뼈를 이식하는 거, 자기 연골을 이식하는 거, 이런 방법이 연골을 좀 올라오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고, 다른 연골을 갖다 채워주는 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카티스템이랑 그런 줄기세포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건데, 콜라겐만으로 채우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저분도 아마 미세천공술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미세천공술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콜라겐을 채우는 걸 하는 방법을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은 아니고, 줄기세포는 조금 더 강력한 녀석을 넣어주는 거고, 저 미세천공술이라는 건 자기 뼈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아래쪽에서 자기 줄기세포가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자극을 해서 올라오게 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줄기세포를 집어넣어 줄 거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아마 범위가 많이 넓거나 그러진 않아서 자기 미세천공술을 하고 그 위에 콜라겐이나 이런 걸 덮자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연골 재생술이 범위가 넓거나 그러지 않으면 꽤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범위가 근데 많이 넓거나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이러면 연골 재생술이 조금 효과가 덜할 수 있긴 합니다. 연골 주사라는 건 신체에 있는 연골과 같나요? 주사 맞고 나면 얼마나 사용하나요? 네. 이게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연골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골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녀석으로 생겼는데, 연골 주사라 성분은 요 녀석, 히알루론산, 요 녀석을 넣어주는 겁니다. 연골 전체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녀석인데 그 중에서 요 파란 색깔로 된 녀석, 요 녀석을 넣어주는 거고,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릴 때는 저는 엔진에 이 오일 넣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를 좀 오일을 발라준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염증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름칠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체에 있는 연골과 같진 않습니다. 연골의 수많은 성분 중에 일부인 성분을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사 맞고 나면 얼마나 쓸지는 사실은 뭐 의학적으로는 1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를 맞고 6개월 텀으로 맞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이렇게 보험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뭐 매주 맞아도 뭐 의학적으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맞는 것보다는 일주일 간격으로 한 3번 6개월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면 요 주사의 의미는 전 그렇게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주사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나는 안 아프고 잘 썼다 그러면 6개월 있다가 또 주사 맞으시고 이렇게 잘 써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3번을 맞고 6개월이 되기 전에도 내가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아파, 그러면 추가로 주사를 더 맞거나 다른 종류의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채 안 가고 이럴 정도라고 그러면 조금 다른 방법이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가골 연골 이식술과 자가 연골세포 배양 이식술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까 제가 그림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이 사진을, 그렇죠? 자가골 연골 이식술, 자가 연골세포 배양 이식술, 이름 되게 어렵죠? 이름 되게 어려운데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아마 일반인 분들이 많이 접해보거나 이러지 않을 만한 내용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위아래 그런 이 내용들이나 이런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녀석인데, 자가골 연골 이식술은 이 그림의 아래쪽에서 보는 것처럼
괜찮은 손상된 연골 자리를 잘 쓰지 않는 자기 몸의 다른 연골 부분을 떼어다가 그대로 이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고, 자가 연골 세포 배양은 그야말로 자기 연골을 부분적으로 떼요. 그래서 외부에서 세포를 배양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키워. 그래서 세포를 좀 많이 만든 다음에 한 4주, 6주 정도 지난 다음에 무릎 안에 요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연골이 살아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쓰는 방법을 자가 연골세포 배양 및 이식술, 이렇게 얘기해서 두 가지 종류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럼 이 자가 연골세포 배양술하고 줄기세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은 자기 연골을 떼어가지고 이식을 해서 많이 연골세포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얘기했던 카티스템이나 이런 건 자기 게 아니라 이미 배양돼 있던 다른 줄기세포를 몸에 집어넣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쉽게 생각했을 때는 자기 몸에 있는 거를 빼서 다시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이 남의 줄기세포나 이런 걸 넣어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 연골을 떼는 과정에서 한번 수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배양을 해서 다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2번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 자기 몸에서 연골 세포를 떼도 이게 무한적으로 막 늘어나거나 이렇게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줄기세포가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솔직히 지금은 이 자가 연골세포 배양 수준이나 이런 게 그렇게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